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대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의식주죠. 그렇다면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대변과 소변의 원활한 소통일 겁니다. 우리 삶뿐 아니라 우리 몸도 비움과 체움의 순환 속에서 건강함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방광염의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강의 시간에 이어 이번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방광염으로 인해 힘들어 하십니다. 네, 혹시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박사님을 만나 잘 치료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방광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의학적으로 방광염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위에 종양이 생겨서 그것을 절제했는데 그 이후에 방광염이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다는 60대 여성 환자입니다. 네, 이 방광염은 증상이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환자의 증상은 어땠나요? 네, 이분이 위장 수술 후 피로도 심하게 느끼면서 여러 방면으로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소변을 보면 요도 쪽이 아파서 소변 보는 게 겁이 나고 소변이 시원치 않으면서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밤에 그것이 더 심해져서 5, 6번씩 소변 보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소변 검사상에 딱히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균 검출도 없고 면역력 저하로 방광염이 생긴 거라 그럼 어떤 치료를 받으셨던 건가요? 네, 면역력 저하라 하면서 어쨌든 방광 증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방을 해 주길래 그것을 복용했는데 먹을 때는 좀 덜하다가 안 먹으면 다시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또 그런 약을 자꾸 먹으니까 속도 안 좋아지면서 컨디션이 점점 나빠졌다고 한방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재발이 잦고 잘낫지 않는 질환이 방광염이죠. 네. 이런 방광염도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재발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방광염이 근본 원인적 치료가 한방적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병은 환자가 이겨낼 힘이 없으면 재발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 한의학에서 보하는 방법을 위주로 쓰게 되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보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잘 낫지 않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부정거사, 즉 정기를 길러서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한의학의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전기를 길러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네. 자,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분 생긴 모습은 어떠셨나요? 네, 체격이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가름하게 생긴 여성이었는데요. 특징적으로 눈이 들어간 형이었고 결국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눈이 들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변 조직에 비해서 안구가 쏙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혈이 부족해도 또는 몸이 차도 그럴 수 있으며 위가 약해도 눈이 함몰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위장이 종양이 생겨서 수술까지 했으니 아마 어려서부터 위장이 좋지 못했던 사람으로 봐야겠죠. 이런 분들은 위가 약해서 양약을 잘 못 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더 치료가 잘 안 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
위기질 종양 절제 수술을 한 이후에 피로가 심하게 느껴지면서 눈의 염증이 잘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식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고 더부룩하고 눈, 코, 자궁건조 이런 증상들이 있었으며 하지 정맥으로 좌측 발목이 부어서 있고 우측 무릎이 아프면서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아프고 식후에는 졸려서 자야 한다고 했고 위 대장에도 염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4, 5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보면 아래쪽이 아프고 소변이 작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네, 이분이 밥을 먹으면 잔다는 증상, 밥을 먹으면 졸려워서 고민하는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 증상은 방광염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밥을 먹은 위장이 열심히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는데요. 이분은 눈이 쑥 들어간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위장으로 쏠리게 되고 팔다리 내려갈 수 있는 잉여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졸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장 쪽에 종양 수술을 한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맥이 높게 쳤는데 맥이 그렇다는 것은 아직 수술에 대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수술 후 몸을 정상 회복할 수 있게 겸해서 약을 써야 합니다. 주된 증상인 방광 증상도 결국 몸이 힘들어서 온 증상으로 보고 노림이라는 증상에 쓰이는 보증익당 가감빵을 투여했습니다. 이 약은 방광염도 치료하면서 수술 마무리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술 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갔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치료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 약을 한 재 드시고 오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화색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맥을 잤는데 맥이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운이 난다,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몇 번 더 약을 쓰시면서 소변을 볼 때 아래가 그렇게 아프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나아버렸고 굉장히 불편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약을 들어도 낫지 않던 것이 그렇게 신기하게 치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밥만 먹으면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던 것도 많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생기니 병을 이겨낼 힘이 생기고 이것이 곧 몸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짐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방광염도 재발 없이 잘 치료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 세균 검출이 없으면서도 소변에 이상이 있는 방광염. 한의학적 원리를 대입하지 않았다면 결코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자,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해 재발하는 경우도 많죠. 체질에 맞는 원인과 치료법, 한의학으로 제대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